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이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물어봤습니다. 2,000명한테 물어봤어요. 첫 번째, 바로 이겁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때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거 좋고 노래 부르는 거 좋고 물론 이제 자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족과 함께 있는 것은 누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아마 여기 중에서 지방에서 온 학생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1년에 한두 번씩 부모님을 찾아뵙고 싶은 것 왜일까요? 가족과 함께 있고 싶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면 뭐 하겠어요? 부모님 여행도 해드리고 싶고 가족과 함께 큰 집에서 살고 싶겠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가족과 함께 보낼 때 행복하기 때문이겠죠. 지금 당장은 부모님과 아웅다웅 싸우고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지만 내가 여건이 되고 상황이 되면 가장 먼저 도움을 주고 싶은 사람은 바로 가족이기도 합니다. 바로 가족이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 여행 떠날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아마 대학교 시기가 청년의 시기로서 가장 여행 가기 좋은 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돈이 조금 모여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그걸 가지고서 국내 여행,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여행을 통해서 나를 찾는 시간을 갖는 것도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고요. 이것이 바로 많은 전 세계 사람 11개국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운동할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이거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오늘 아까 지금 10명 학생 정도 나왔는데 그 중에서 1명 정도가 운동할 때 행복하다고 말했는데 그럼 10% 내외인데 11개국,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서구권 학교 학생들이에요. 운동할 때 행복하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선진화가 되는 과정 중에서는 자신의 건강이나 운동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4위는 제가 만들었어요, 이건요. 4위는 바로 건강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2위인 즉슨요, 잘 보십시오. 1위, 2위, 3위는 실제로 있는 리서치예요. 그러면은 잘 한번 섞어볼게요. 만약에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같이 걷고 하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말하자면은요, 가족과 여행 가서 맛있는 거 먹고 걷는 행위는 1위, 2위, 3위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가능하려면은 마지막에는 4위, 제가 정한 거, 바로 건강할 때 이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가족을 만나러 갈 수도 없고요. 가족한테 폐만 되고요. 건강하지 못하면 여행도 갈 수 없고요. 건강하지 못하면 운동도 할 수 없고 자신 스스로가 몸이 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행복의 가장 중요한 밑천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살찌는 비만 10개 명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제가 일일이 열건 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한번 쫙 보세요.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금방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배가 고프지 않아도 먹을 것이 생겼을 때 바로 먹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살이 찔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배가 불러도 계속 먹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살찌고요. 입맛이 없어서 아침을 안 먹어도 저녁은 꼭 먹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살찌겠죠. 밥을 잘 안 먹어도 커피, 조각 케이크 먹는 사람들, 하루 세 끼 간식으로 인스턴트 먹는 사람들, 또 누가 있어요? 10분 거리를 걸어가지 않고 항상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타는 사람들, 주말에 12시 넘어서 자고 늦잠 자는 사람들, 그리고 운동 안 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학교 끝난 다음에 소파에 앉아서 TV만 보는 사람들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서 아파트 사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 그렇죠. 손 내리지 마세요. 아파트 사는데 엘리베이터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걷고 올라가는 습관도 굉장히 기본적으로는 따로 운동 시간을 내지 않고서도 자신의 몸의 칼로리를 소비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건강의 하나의 부분이겠죠. 자, 몇 층 사세요? 5층 삽니다. 5층이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2번 정도 왕복하시면 10층이니까 운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10층 살고 있어. 10층 한 번에 끝날 수 있어요. 학교 올 때 내려오고 집에 갈 때 올라가면 돼요. 자, 8층 삽니다. 8층 역시 좋아요. 이렇게 살면 돼요. 13층 살고 있습니다. 역시 운동을 많이 할 수 있죠. 손 내리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건강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안타깝게도 저는 이제 1층 살고 있지만 위층, 고층이 없어가지고 1층에 들어갔지만 못 올라가는 대신에 동네를 계속 도는 이런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10개명을 한번 적으시고요. 내가 정말 살이 찌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이 찌면 안 좋을까요? 단순히 외형적인 문제는 괜찮아요. 근데 단순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살이 찌면서 우리에게는 우리가 원치 않던 성인병들이 같이 불어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당뇨와 또 여러 가지 많은 고혈압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지방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 나빠지면서 우리 몸이 20대고 30대 초말인데 건강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내 몸은 점점 중년의 몸으로 변해간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건강을 위한 팁을 5가지를 준비했어요. 한번 잘 메모하시고 기억했다가 여러분들 한번 꼭 사용해 보세요. 첫 번째, 바로 내 몸을 바꾸면 내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도 해보신 적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예전에 밤을 새워서 일주일 동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주말에 하루만 정말 푹 자니까, 토요일날 자니까 아침에 일요일날 딱 일어나니까요, 에너지가 완전히 꽉 찬 느낌이 들었어요. 하루만 자니까. 그런데 세월이 좀 지나면서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일주일이 아니고 하룻밤만 새면은요, 일주일 내내 피곤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무리 자도 피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그런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몸을 바꾸면 나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멘토를 찾아랍니다. 아까 여기 나온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친구거나 선배거나 후배거나 또는 같은 전공을 하는 친구들일 수도 있어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만점을 받았잖아요. 이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관리할 수 있을까를 배우면요, 여러분들의 몸도 조금씩 변화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학생들이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주변에서도 나보다 건강식을 먹고 나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삶을 살고 나보다 좀 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서 나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들 한번 따라가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멘토는 다른 게 아니라 나보다 조금 더 한 발짝 나아서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겠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입맛대로 먹지 말고 몸맛대로 즐겨랍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의 혀는요 하나지만 사실은 우리의 혀는 2가지가 있습니다. 잘 한번 들으세요. 어떤 혀가 2가지냐면 하나는 입에 있는 입의 혀, 하나는 우리 정신 속에 있는 정신의 의식적인 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음식을 딱 봅니다. 그럼 어떻게 먹습니까? 일단 먼저 군침이 돌죠. 맛있게 보이거든요. 달아 보여요. 칼로리가 있어 보여요. 보고 싶으니까 먹고 싶어요. 이런 음식들이 눈앞에 있으면요, 입맛대로 먹게 되는 것이니까 내 몸의 건강과는 무관한 것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뷔페를 갔습니다. 언제 한번. 근데 사람들이 막 신나게 먹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잔을 드니까, 접시를 드니까 제 뒤에 사람부터 긴장하고 뒤에 앞 사람도 긴장합니다. 제가 자신들의 음식을 보는 것 같아서 불안한가 봅니다. 틀에 놓으니까. 저는 음식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맛있게 보이는 음식이 있고요, 딱 보면은 건강에 좋은 음식이 보여요. 보이죠?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좀 고르고 맛있는 음식들도 조금 고릅니다. 그래서 내 입맛이 좋은 음식보다 내 혀가 아닌 내 의식이 좋아요. 저거는 입맛은 좋을지 몰라도 몸엔 안 좋잖아 라는 생각을 자꾸 줄 수 있는 의식적인 혀를 사용해서 음식을 골라내는 연습을 합니다. 아마 건강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이 먼저 달려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식이 딱 잡고서 저 음식은 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아 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생각하면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저는 그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올해가 벌써 많이 지나서 이제 4월이 돼요. 1년 중에 3분의 1이 벌써 지나갔다는 얘기예요. 1월 1일 날 많은 결정과 각오를 하셨죠. 건강에 대한 각오들. 1kg 뺄 거야, 나는 매일 걸을 거야, 난 건강할 거야, 운동할 거야.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은요. 그런데 작심삼일이 왜 좋은지 아세요? 원래는 좋은 말이 아니에요. 1월 1일 날 예를 들어서 뭔가 내가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할 거야라는 것을 3일 동안밖에 못한다는 의미잖아요. 최소한 살을 빼거나 운동하거나 건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작심삼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매 3일마다 계속 작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요, 1년에 한 120번 정도 이상 정도의 작심삼일을 할 수가 있게 돼요. 3일 동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서 3일 뒤에 포기하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작심삼일 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는 거고 또 하는 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결국은요 1년 뒤에 내가 원하던 정도의 체중량, 건강, 나의 목표, 외국어, 나의 어떤 학습 능력 이런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저를 만나셨으니까 조금이라도 저에게 관심을 가지고서 유튜브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서 거기서 알려주는 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실천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끝까지 간다는 겁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많은 성공한 사람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든 관계없이 무식하지만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열정을 가지고서 포기하지 않고 가면은요, 결국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대신에 문제는 뭐냐? 내가 잔재주가 있어요. 머리가 좋아요. 똑똑해요. 잘할 수 있어요. 이런 생각으로 가다 보면은요, 중간에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중간에 쉬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식하게 그냥 계속 달려가는 결국 만시간의 법칙처럼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관점에서 가시면은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건강, 그 다음에 그 이후의 것도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복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거요? 중요하죠. 그런데 제 인생의 계기가 있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이 아주머니. 이 아주머니가 살을 못 빼서 저렇게 무려 174kg라는 정도의 몸매를 가졌다는 것을 제가 TV를 통해서 보게 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런 아주머니가 어떻게 살을 빼지? 저는 그 당시 꽤 월급도 많이 받고 호텔에서 피트니스 매니저로 살고 있었습니다. 벌써 10년 전이죠? 저는 그때 연봉이 한 1억 원 정도를 받고 있는 그런 직장인이었었어요. 나름대로 이 분야에서 성공한 트레이너로 체육 관련된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나름대로 자만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저 아주머니를 보고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내가 우리 집에 가난하고 우리 집에 아버지가 어머니 이혼하시고 알코올 중독으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결국 아버지 빚 때문에 도망다니면서 집을 20번 정도 옮겨다니고 초등학교 이후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는 내가 스스로 돈을 벌어서 다니면서 대리운전하면서 웨이터를 일하면서 공사장 일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격지심과 수치심이 있었습니다. 졸업여행 MT 한번 가본 적도 없고 졸업사진에도 없는 저 하지만 졸업은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을 볼 때마다 늘 우울했고 친구들을 만나지 않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던 저였거든요. 여자친구가 있어도 항상 저한테 다가오면은 저는요 그 친구들의 경제 상황을 보면 내가 만날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스스로 뒷걸음쳤습니다. 그리고서 떠났습니다. 저한테는 그런 상처감과 상실감, 어떤 열등감, 수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바로 저의 인생을 바꿨어요. 이 아주머니는 가난하고 이혼하고 또 돈이 없는 그런 분이셨고요.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셨던 그런 분이셨었어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저는 이 아주머니를 집을 한번 찾아가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저는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회사를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청년으로서 인생에 멋진 일을 하고 싶은데 이것이 나를 위한 행동, 나만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뭔가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한번 죽기 전에 한번 해봐야 될 만한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자가 되어서 저 아주머니를 도와주기 위해서 찾아가서 운동기구도 없는 집에 가서 배추 들기, 지금 했던 것처럼 팔 돌리기, 고추 집어서 다리 운동시키기, 왔다 갔다 고추를 옮기면서 무 가지고 아령 체조하면서 그것을 가마솥에 넣어서 묵국 끓여 먹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아주머니는 몸무게가 174kg셨는데 여러분 1년 만에 아주머니의 살은 갑자기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몰라볼 정도로 아주머니의 얼굴과 몸은 헬스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아주머니는 무려 110kg가 빠진 64kg가 되었어요. 이 아주머니 아들, 딸들은 학교를 그만두고 자퇴했던 중학교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학교를 다시 가고 기술학교를 가서 지금은 군대를 제대하고 딸은 결혼해서 직장을 생활하고 있고 아들은 군대를 나오고서 기술학원 다니고 이제는 다시 학교를 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게 되었고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살 시도를 하던 아주머니는 결국 자살 시도를 더 이상 멈추게 되었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머니가 그렇게 된 계기는 바로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어두운 환경이 있었을 때 저한테 항상 좋은 말을 해줬던 사람들이 인생의 요소요소에 있었습니다. 하물며 제가 여러분들처럼 앉아있었을 때 누군가 이런 데 올라와가지고 한마디 했던 그 좋은 말들이 저 인생에 쌓여서 결국은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서 만나고 방송을 통해서 만나고 세미나를 통해서 만나고 또는 주변에 아는 형, 누나, 동생들을 통한 좋은 건전한 말들이 바로 저의 인생에서 제가 살고 싶었던 제가 꿈꾸고 싶었던 그런 사람들의 말들이 결국 제 것이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것이 바로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대학생들이 있고 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들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대학교 들어가서부터는 놀기만 바쁘고 늘 미래 없이 꿈꾸는 삶이 없이 그냥 단순히 직장 취업에만 목매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성공한 사람도 아니고 유명 연예인 트레이너라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의 20대, 30대는 늘 가난과 헐벗음과
그런 수치심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다행히 계기가 되어서 유명 연예인도 가르치게 되었고 저런 아주머니도 만나게 되었고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지만 제 인생에 도전이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요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현실 자체를 낭망하지 마세요. 부모님이 이혼했어요. 혹시 이혼 가정이세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상처감이 많으세요? 집안에 돈이 없어서 학비를 내는 것 때문에 걱정이세요? 졸업한 다음에 무슨 일 할까 걱정이세요? 꿈이 없으세요? 여러분 많은 일 있죠.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바로 인생의 주인공이기 때문이에요. 왜 주인공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단 한 명이기 때문이죠. 그 어떤 누군가도 바꿀 수 없는 단 한 명, 단 하나의 보석, 바로 여러분들 스스로거든요. 저는 장담해요.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여러분들이 가진 가치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내가 대단한 사람인지를 잘 모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전원 다 1등부터 1000등이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르는 정말 놀라운 재능과 가치와 그런 상상과 그런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그런 꿈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것을 인정받지 못했고 아직 모를 뿐이고 스스로가 잘 찾아가지 못할 뿐이죠. 대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안에 내면 안에는 나보다 더 훌륭한 고귀한 가치가 살아 숨쉬고 있다. 그 생명의 근원, 그 가치의 근원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저의 인생의 시기에 신앙을 알았고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단순히 목사님 얘기하시는 교회가 말하는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고요. 제 안에 순수한 마음의 가치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가 믿기로 작정했고 그때부터 저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가치관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바쁜 시간이에요. 연예인들도 지도해야 되고요. 강연도 많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오라고 하고요. 하지만 제가 여기 달려온 이유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저 강연료 없이 왔어요. 그냥 자원봉사로 왔습니다. 왜 왔는지 아세요? 여러분과 저는 무관한 사람들인데 제가 왜 왔는지 아세요? 저의 청년기 때 여러분 같은 때 저 같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와서 가서 한마디를 했던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뀌었다는 것을 제가 확실히 느끼고 알았고 그때의 인생을 돌이켜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달려왔습니다. 오늘의 얘기를 단 한마디라도 단 한 단어라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건강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미래에 대한 꿈과 열정을 가지고 전인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양성하는 성결대학교와 청년들의 시대적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청년 리더를 육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청년의 뜰에서 제작 지원하였습니다.